제 친구 중에 피부과 의사가 한 명 있는데요. 얼마 전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체중이 100kg이 넘어서 혈당이 높을 거라 추정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당뇨 판정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본인이 의사이다 보니까 약 알아서 처방 잘해서 먹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당뇨가 아니었습니다. 당뇨를 개선하려고 식단 관리를 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질병. 제 친구가 걸린 질병은 연예인 김종국 씨가 앓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통풍입니다. 여러분들, 통풍은 남의 얘기라는 생각 드시죠?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겪는 분들은 이미 일반인들에 비하면 통풍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통풍은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증상이 없어서 통풍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풍을 발작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통풍이 약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통풍 걸리신 분 한두 분쯤 계시잖아요. 최근 20년 사이에 통풍 환자는 최대 5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혈당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탄수화물만큼 단백질을 더 보강하는 식단이 강조되는데 당뇨 환자가 통풍에 걸리면 단백질 섭취했을 때 통풍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보강하면 당뇨가 나빠질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오징어 약사가 여러분들이 통풍에 걸리지 않는 아주 쉬운 팁과 만약 걸렸다고 해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지났을 건데요. 이 시간까지 이 영상을 아직까지 보고 계시다면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나가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통풍 걸릴 확률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풍은 고기와 술을 많이 먹으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 예전에는 황제의 병이었지만 요즘은 직장인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바람만 불어도 무지마치게 아프다고 해서 무려 이름부터가 통풍인데요. 18세기 영국의 화가가 그린 통풍 그림입니다. 악마가 물어뜯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풍에 걸리는 의사 친구는 차라리 그 부위를 잘라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통풍은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같이 생긴 요산 결정들이 관절에 박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바늘로 관절을 찌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바늘 결정을 만드는 요산은 원래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몸속에 이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결정화되어 몸 여기저기에 틀어 박히는 건데요. 이 요산을 만드는 것이 바로 퓨린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안에는 일정량의 퓨린이 들어있는데요. 이 퓨린이 너무 많아서 배출이 안 되고 찌꺼기가 남으면 그게 요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먹어서 생긴 질소와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도 요산이 생기고 격렬한 운동을 해도 세포가 깨져 세포 속 요산이 혈액으로 흘러나와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에 걸리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필수잖아요. 당뇨에 걸린 사람이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이 감소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76%나 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와 격렬한 운동이 불가능한 통풍에 걸린다면 당뇨 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풍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면 통풍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걸리고 안 먹으면 당뇨 관리가 안 돼서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에 또 걸리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통풍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신장 질환은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이기까지 하니 이건 그야말로 당뇨와 통풍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심부전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몰아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삼성 장군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통증까지 동반되긴 합니다. 통풍은 완치가 힘든 병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와 함께 간다면 이런 남은 인생은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애초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쉬운 통풍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들 합니다. 연예인 김종국 씨는 과한 운동과 과한 단백질 섭취 때문에 통풍에 걸렸다고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풍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신장이 좋지 않거나 통풍에 걸릴 만한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통풍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풍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걸려보기 전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통풍 관리한다고 단백질을 피하면서 당장 걸린 것이 확실한 당뇨 관리에 소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는 것도 아니고 통풍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당뇨 관리는 될 만큼 적당히 먹어줘야 한다는 건데 단백질을 어떻게 적당히 먹나요? 평소 식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러 챙겨서라도 먹어주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얼마나 먹어야 너무 많지 않은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으면 통풍 걸릴까봐 스트레스, 안 먹으면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 섭취량까지 일일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 편하게 드세요. 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 유단백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퓨린 수치가 높은 음식이라도 오히려 통풍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니 단백질 드셔야 할 때 이왕이면 닭가슴살보다는 치즈를 선호하는 정도로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풍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과 음주인데요. 비만과 음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해서 더 말해봤자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사. 식사 전에 양울식, 식후 30분의 계단 오르기, 혹은 빠르게 걷기. 음주는 연말이라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줄여보시라고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습관만 천천히 잘 들이기 시작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비만과 음주 문제가 점점 해결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알려드린 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죠?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풍 예방법은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소변을 통한 요산의 배출이 증가해 요산이 잘 쌓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물을 8잔 이상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또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당 확률이 68%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 당뇨인들 최악의 질환인 통풍도 예방할 겸 혈당 관리도 할 겸 매일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팁이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다른 당뇨인 분들 있으면 공유 한번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혹시나 나 통풍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혹은 나 통풍인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저 확인하시고 통풍 걱정 완전히 날려버리세요. 당뇨와 통풍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당뇨 통풍인의 식단은 얼핏 들으면 답도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퓨린이 적은 식사를 해야 하는 통풍인들은 단백질을 피해야 하고 야채와 곡류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지만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하는 당뇨인들은 탄수화물인 곡류를 피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대체 어떻게 조합해야 신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도 피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필수 영양성분이기 때문에 통풍인들에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당뇨인들에게도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통풍인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과 당뇨인이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즉 퓨린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혈당을 덜 올리는 탄수화물을 드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울 것 없이 당뇨인의 식단에서 퓨린 수치가 높은 육류와 해산물을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당뇨 통풍인들이 드실 수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요약해 드리자면 달걀, 유제품, 두부, 통곡물입니다. 이 중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통풍 환자분들이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육류에 비하면 수치가 낮고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그 안에 다른 성분들로 인해 소장에서 퓨린을 흡수하거나 신장에서 배설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두부 정도라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곡물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통곡물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소가 풍부한 데다 인슐린도 조절해주는 퀴노아를 통풍과 당뇨에 모두 좋은 탄수화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통풍이 있다면 무조건 챙겨 드셔야 할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영양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의 분해를 도와 인슐린을 조절하므로 당뇨인들에게 필수이고 오메가3 속 EPA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완화해 통풍인들에게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혈행 개선 효과가 있어 당뇨 통풍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신장 질환까지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통풍 걸리면 생선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생선 기름인 오메가3를 먹으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인들은 오메가3를 더 먹어주셔야 합니다. 통풍인들은 평소에 생선을 거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오메가3 성분이 부족해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더 악화되거든요. 통풍인들이 생선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생선 속에 풍부한 퓨린 단백질 때문인데 오메가3는 생선의 단백질이 아닌 지방 성분만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 퓨린 없이 생선 기름만 뽑아낸 것이 확실해야 하니까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좋은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좋은 오메가3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걸려서는 안 된 최악의 질환인 통풍에 안 걸리는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단백이나 식물성 단백질 먹기, 그리고 금주하고 살 빼기, 그리고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먹기. 통풍에 만약 걸렸다면 기억해야 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인과 통풍인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먹어주시면서 통곡물 중에서도 특히 퀴노아 먹기, 오메가3 먹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